오후 3시 지하철 2호선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태민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빈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태민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72세가 된 지금 전직 검사였던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몸에 남긴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태민과 영수의 사연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지하철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너희들 말투 들으니까 북쪽에서 온 거 맞지? 목이 굵고 험상궂은 남자 3명이 한 모퉁이에 몰려선 중년 여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여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신분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조용히 돈이나 내놔. 태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검사로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40년 전 그 악몽 같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영수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단단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끼어들지 마. 다쳐도 몰라. 조선 쪽 남자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어른을 괴롭히는 건 보기 좋지 않네요.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선 쪽 남자가 영수의 가슴을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영수의 손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더니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목 뒤에 급소를 눌렀어요. 으아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런 무술은 처음 봐.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침착했어요. 한 사람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무술이야? 태권도도 아니고. 쓰러진 남자 중 하나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요. 세 남자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지하철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민은 영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무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국한 무술 같았어. 영수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영수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태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TV에서 본 것 같아서요. 별것 아닙니다. TV에서요? 저런 정확한 기술을 TV만 보고 할 수 있나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전직 검사였어요. 검사라는 말에 영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영수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태민은 영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매일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나 봐요? 저도 병원 가는 길에 자주 이용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도 만날 수 있겠네요. 오늘 같은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검사라고?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의 무술 실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북한 무술이었어.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지?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두 노인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40년 전에 인연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과 영수는 매일 오후 3시 같은 지하철 칸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태민은 영수가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탈북자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태민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렇죠. 힘들겠어요. 영수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태민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저렇게 피하려고 하지?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지하철에서 주먹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깍두기를 먼저 한 입 빼어 먹더니 그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건 북한 사람들 습관이야. 북한에서는 김치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태민은 어릴 때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태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수의 말투에서 가끔 이상한 억양이 들렸거든요. 동무, 아니, 친구분이 많으세요? 영수가 실수로 동무라는 단어를 쓴 순간이었어요. 그는 급하게 친구로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무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었거든요. 혹시 군 복무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냥 향토사단에서요. 영수의 대답은 너무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명도 말하지 않았어요. 태민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북한과 관련이 있어. 어느 날 태민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40년 전에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민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저는 17살이었어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인민재판관이셨는데 체제를 비판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셨거든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희 가족은 12호 관리소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영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미는 영수의 손목을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총상 같은 흔적이었어요. 그 상처는 어떻게 난 건가요? 영수는 급하게 손목을 감췄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태민의 눈에는 그것이 총상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넘어져서 날 상처 같지 않았거든요. 저를 구해주신 그분도 손목에 상처가 있으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내릴 역이 다 됐네요. 아직 그의 집이 있는 역까지는 새 정거장이 더 남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영수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태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맞아. 분명히 우리를 구해준 그분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지? 그리고 국한 말투에 북한 무술까지. 도대체 정체가 뭘까? 태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기쁨과 의심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들켰나?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 걸까?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북한 폭풍군단 출신이라는 걸 알면 과연 고마워할까? 아니면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색한 기류 속에서 다시 만났어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태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최영수 씨,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가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수는 태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괜찮을까? 혹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태민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여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저녁 준비 좀 하겠습니다. 태민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영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린 소년과 중년 부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을씨년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어요. 영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12호 관리소. 영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곳이 12호 관리소라는 걸 아세요? 태민이 부엌에서
나와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냥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서요. 다큐멘터리요? 12호 관리소는 기밀 정보인데요. 일반 다큐멘터리에는 나오지 않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영수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함이에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과 관련된 물건들이 들어있거든요. 영수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태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금속 배지가 나왔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배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폭풍군단 기념 배지였어요. 이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게 뭔지 말이에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수의 반응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탈출할 때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죠. 태민은 배지를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폭풍군단 기념 배지예요. 북한 최고 엘리트 특수부대의 상징이죠. 영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족을 구해내던 순간 총알이 빗발치던 그 아비규환이 최영수 씨, 아니 동무, 태민이 북한식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영수의 몸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바로 그때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죠? 영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찾았는데. 태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민은 홀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폭풍군단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야. 우리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폭풍군단이라면 남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었다는 건가? 태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함과 의욕이 뒤엉켰어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켰구나. 이제 끝이야.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 태민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의 마음처럼 쓸쓸하게 말이에요. 1980년 11월 북한 12호 관리소. 차가운 바람이 철조망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25살의 영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영수는 북한 최고 엘리트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이었어요. 대남 침투 작전의 전문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침투, 그것도 남조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일주일 전 영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상 불순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어요. 이 체제는 잘못됐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그러던 중 우연히 12호 관리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정호라는 전직 인민재판관과 그의 가족이었어요. 영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저 사람들을 구해주자. 그리고 나도 함께 탈출하자. 수용소 안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해골처럼 말라 있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때 울타리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중년 남자와 여자, 그리고 1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정호 가족이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정호는 영수를 보고 놀랐어요. 당신은 누구요? 보위부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을 도우러 왔어요. 이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우러 왔다고요? 당신이 왜 우리를?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함께 가요.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탈출이 발각된 거예요. 빨리 뛰세요. 영수는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10km였어요. 하지만 그 길은 지뢰밭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린 태민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정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심장 발작이에요. 영수는 급히 이정호를 업었습니다. 폭풍군단에서 배운 구급법을 사용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업고 갈게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영수는 태민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물이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얇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얼음이 깨질 수 있어요. 영수가 먼저 얼음을 테스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으아악, 태민이 다리를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총알이 왼쪽 다리를 관통한 거예요. 영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린 소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어요. 태민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영수는 태민을 업고 얼음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영수의 손목을 총알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민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을 막을게요. 앞으로 계속 가세요.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이정호가 반대했지만 영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전투 훈련을 받았거든요. 영수는 자신의 폭풍군단 배지를 태민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요.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민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정호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영수는 혼자 남아 추격자들과 싸웠습니다. 폭풍군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도 간신히 남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정호 가족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서로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구한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그들은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영수 앞에 어느 날 태민이 나타난 거예요.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운명의 재회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영수를 찾아 헤맸어요. 지하철역, 공원, 동네 곳곳을 다녔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였습니다. 왜 도망가셨을까? 북한 출신이라서 부끄러우신 건가? 넷째 날 오후, 태민은 영수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최영수 씨, 태민의 목소리에 영수가 몸을 떨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여기에 계세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태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영수는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죠?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폭풍군단 출신이시고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태민은 영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영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당신 가족을 죽이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수용소를 보고 깨달았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한 일들이 정말 옳은 건지 40년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태민은 영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못하셔도 이해해요. 저는 적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태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는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을 찾으셨어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영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태민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이요. 그 순간 영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태민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병원에 가야. 태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영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40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추위가 남긴 후유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민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영수가 깨어났을 때 태민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이 여기 있어요. 태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구해준 사이네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매일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것이 없었어요. 서로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밀치는 장면을 봤어요. 젊은이, 그러면 안 되지. 태민이 나섰습니다. 옆에서 영수가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들이 뭔데 참견해요? 젊은이가 반항했지만 영수의 눈빛을 보고는 주춤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영수의 말에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가 만든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태민의 말에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어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